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적설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요즘엔 리그 중단이냐 리그 재개냐 뭐 리그가 아예 종료되는 거냐 이런 기사 아니면 이적설이 조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흥미로운 이적설을 들고 왔습니다. 요번에 이적설이 난 선수들은 믿고 쓰는 레바민산, 노이어와 요비치입니다. 노이어 쪽이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사람이 말을 했거든요. 크리스찬 폴크라고 해서 미넨 쪽 공신력으로서는 탑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자입니다. 크리스찬 폴크가 SNS에 내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첼시는 케파를 팔 수만 있다면 노이어를 영입하고 싶어한다. 노이어는 재계약에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사가 사실 크게 새로울 거는 없습니다. 첼시가 골키퍼를 구한다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돈나룸바, 픽포드, 오나나, 오블락 지금 뭐 첼시에 이적설이 나고 있는 첼시 골키퍼가 한둘인가요? 뭐 그래서 그렇게 새로울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사는 건 폴크의 공신력. 크리스티안 폴크가 쿠티뉴라든가 루카 에르난데스라든가 이렇게 이적설이나 그들의 재계약 혹은 영입 뭐 이런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타공인 미넨 쪽 공신력으로는 탑급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자가 한 얘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케파가 판매가 된다면 첼시가 케파를 판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골키퍼를 구한다는 얘기고 재계약에 지지부진한 탑 클래스에 있는 노이어를 안 노린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 폴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대로라 그러면 에이 미넨의 노이어를 어떻게 사 무슨 이런 찌라시가 어딨어 이러고 넘어가겠는데 솔직히 공신력도 공신력이지만 어느 정도 상황도 믿어요. 저는 이 이적설이 흘러가는 얘기를 대체로 상황에 의해서 믿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재계약 얘기는 크게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내일이라도 협상이 되는 게 재계약입니다. 되게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요번에 보시면 토비 알더베르트도 토트넘하고 얼마나 긴 시간을 재계약 협상을 했습니까? 근데 또 막상 타결되는 건 금방 타결되잖아요. 그것처럼 두 사이의 이견 차이만 해소가 되면 남거나 안 남거나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재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재계약 얘기는 딱히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은 뭐 노이어하고 미넨 쪽에서 어느 정도 협상만 된다 그러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건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뉴벨이라는 이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뭐 폼이 좀 뉴벨이 요새 안 좋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건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미넨이 영입을 한 선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죠. 뉴벨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이어의 출전 시간을 줄이겠다. 노이어가 노발대발했다는 얘기가 있고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이어가 3년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종신 계약이죠. 3년 계약이면 노이어가 37, 38 이 나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넨 쪽에서도 약간 껄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어 자리가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황을 좋아하는 이유가 코바치치 건이 그런 것 같아요. 코바치치는 크카모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첼시로 임대를 왔고 첼시는 중원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코바치치라는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을 했고 굉장히 서로 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 영입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사실 좀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옛날은 그런 게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팀에 대한 애정, 팬들에 대한 유대관계 이런 거를 더 중요시 봤다 그러면 이 주급 금액도 커지고 에이전트 그리고 많은 구단들이 이렇게 협상에 나서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해졌다? 감성을 좀 배제하고 이성적인 걸 보기 때문에 노이어의 상황이 이성적으로 불리하고 첼시는 만약에 골키퍼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노이어와 첼시를 엮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설이 전혀 가능성 없는 이적설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구단으로 그 사람이 왜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페르시가 맨유 가는 걸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적설이 되게 특이한 게 노이어가 오케이 첼시로 오겠다 하고 첼시도 오케이 그 금액 맞춰주겠다 그래도 케파가 팔리지를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케파와 누가의 스왑 딜, 케파와 오블락, 케파와 오나나의 스왑 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파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케파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왕 1000억이라는 돈을 들였고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기 위해 7년을 투자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7년 계약 기간 동안 케파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장기적으로 한 10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케파가 자리 잡아줬으면 좋겠지만 이 활약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케파의 이적의 가장 걸림돌이 뭐죠? 지금 경기력에 비해 이적료는 터무니없이 높을 거고 주급도 높기 때문에 이 선수를 사는 팀도 크게 없고 마리나 혹은 첼시도 만족할 만한 이적 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팔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는 그런 실력으로는 첼시에 놔두기가 어려워요. 되게 냉정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케파의 실력 뭐 조금 살아났다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포텐셜만 계속 보여주는 골키퍼는 이 B클럽에선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프로의 생계는 좀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뒤져보면 노이어는 지금도 잘하냐? 노이어는 지금도 잘하더라고요. 뭐 기록을 몇 개 찾아봐도 잘하고 있고 첼시전만 봐도 챔피언스리그 첼시전만 봐도 바클리슛도 맞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우리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노이어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나갔고 뭐 한국전에 손흥민 선수한테 골 먹힌 것처럼 가끔 너무 나가서 골을 먹히는 경우도 있지만 판단력이나 뭐 넘겨주는 빌드업이나 그리고 선방 능력까지 노이어는 사실 뭐 평가가 필요 없는 탑급 매물인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시즌 한 시즌이 중요하잖아요. 빅클럽은 뭐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한 시즌 한 시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어린 선수들을 끼워 맞춰서 실력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베테랑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세대대 교체가 저는 더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스들이 잘 터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어와 유스, 새로 영입되는 젊은 연건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파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대안도 나쁘지는 않다. 노이어가 마냥 비싼 금액을 부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첼시가 냉정하게 케파를 팔고 노이어를 데리고 올 때는 케파 이적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케파가 제일 잘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요비치죠. 근데 이분은 집에 계시라니까 왜 또 여자친구 그거 아이 참. 아무튼 그 문제는 뭐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비치는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입보단 임대. 레알은 임대를 원하고 첼시는 어느 정도 영입을 원한다. 물론 이적설은 그렇게 나겠죠. 임대 얘기가 나오는데도 첼시가 계속 거론되는 거 보면 코바치치 임대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코바치치, 마켈렐레, 믿고 쓰는 레알산들이 꽤 있었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자니까 자꾸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네요. 그때 구매를 오지게 잘못해가지고. 아무튼 요비치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원했던 선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린데 잘하니까. 이 선수 자체는 매물로 나올 건 확실했고 프랑크푸르트는 판매 의사가 확실했습니다. 레알이 그래서 순조롭게 사기도 했고 당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2군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2부 리그에서 막 하고 있었던 유스 타미 아브라함, 지루 바추아이거든요. 타미 아브라함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2부 리그와 1부 리그의 격차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공격수가 되게 절실했는데 유로파전을 보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 기록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시면 분데스리가 17골 5도움, 유로파 득점 2위 10골이에요 1위는 지루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록이 있는데 탐내지 않을 수 없고 또 첼시전에 잘했어요. 되게 감각적으로 넣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징계가 풀렸고 저희도 징계가 풀렸고 이제 마냥 망상은 아니고 그것도 겨울도 아니고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상황에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폼이라고 할 것도 없는 레알에서의 상황에서 첼시한테 영입을 해라? 이건 좀 무리가 있죠. 지금 첼시가 찾고 있는 공격수의 유형이 뭘까요? 만약에 겨울이 이적 시장이었으면 카바니, 메르텐스 다 괜찮습니다. 나이하고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당장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프로인 건 맞아요. 근데 여름은 장기적으로 한 시즌을 끌어가줄 타미와 경쟁 또는 타미볼을 앞질러서 1옵션이 돼줄 챔스 리그를 이끌어줄 주전급 공격수가 필요한데 요비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거든요. 한 시즌 동안. 그래서 첼시에게 너무 요비치는 도박인 거죠. 확실히 요즘 첼시의 영입을 보시면 도박수를 던져서 터졌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도박수를 던져서 조금 불안한데 이 부분은 불안하지 않아? 그랬을 때 도박을 던지면 첼시가
필패를 합니다. 보실까요? 유벤투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레알에서도 출전 기회에 비해 굉장히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 선수 잘한다, 한 시즌 맡겨보면 잘하다, 젊고 유망하다, 모라타 망했습니다. 맨유에서는 좀 안 되긴 했지만 모나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분명히 살아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인간계 최강이지 않았냐? 팔카오 망했습니다. 사리가 굉장히 원하고 있고 AC 밀란에서 좀 그렇지 유벤투스 때 활약 못 봤냐? 굉장히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 선수는 지금 첼시 공격진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과인 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른트문트에서 산초에서 밀리고 이 선수의 성장은 여기까지 아니야? 근데 900억이나 줘? 플리식?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곳에 투자를 했을 땐 첼시가 성적을 잘 냅니다. 사리볼의 핵심이자 그냥 펩 가르디올라도 칭찬을 할 정도로, 펩 가르디올라가 영입하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였던 조르지뉴, 제가 봤을 땐 성공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잘했거든요. 레스터시티에서 동화를 일으키고 프랑스 월드컵의 우승의 주역 멤버였던 캉테 성공했어요. 릴의 우승을 이끌었고 모든 팀이 원했던 아자르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전 팀에서도 잘하던 카드를 땡겨 왔을 때 성적이 좋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도박을 던져서 터트리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도른트문트. 이 선수를 사? 그러면서도 터트려서 잘 파는 팀이 있는가 하면 첼시는 잘 사들여서 좋은 선수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뉴스를 못 터트린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운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입 운대에서 도박수를 던져서 잘 되는 운대는 아닌가 봐요. 다만 이제 너무 요비치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변호를 하자면 요비치는 첼시에 오면 레알보다는 좀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램파드 감독 특성상 훈련 때나 또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요비치는 좀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어리고 제가 봤을 때 램파드가 조금 좋아할 만한 유형이 조금 갖추고 있습니다. 잘할 때 기준을 놓고 보면 마무리 능력 좋고 이 볼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키패스를 계속 찔러주려고 하고 연계도 좋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보면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긴 어리지만 내줘야 될 때 같은데 슈팅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는 자기가 슈팅해야 될 것 같은데 패스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덜 여물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일례로 지금 실력은 타미 아브라함이 좀 더 좋았지만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타미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패스, 시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둘 다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플랜은 요비치가 임대 와서 잘하고 완전 영입 조건이 있는 임대로 와서 잘하고 벤제마도 역시 기량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레알이 새로운 공격수를 데리고 오면 요비치를 우리가 그대로 영입하는 코바치치 건 같은 그런 건이 제일 좋고요. 이건 램파드 의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루가 남아만 준다 그러면 베테랑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추아이가 나가고 어린 요비치와 타미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한 시대를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그림만큼은 아닙니다. 물론 요비치가 살아줘야 되겠지만 타미, 요비치, 지루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그림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비치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투톱으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 루트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자꾸 말씀드리지만 잘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비치 거는 조금 아쉽다. 물론 기사의 그 공신력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적설이 났을 때 뭐 좋고 나쁘고를 판단했을 때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첼시의 곳곳 칠렐 얘기도 나오고 텔레스 얘기도 나오고 우파메카노 얘기도 나오고 중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 포지션에서 많은 이적설이 나다 보니까 이적설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네요. 오늘 이적설은 최전방과 최후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